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광주 전매 금지, 이제 분양 열기 꺼지나 라는 기사가 있어서요.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영상을 제작합니다. 전매 금지, 광주 분양 열기 한풀 꺾이나. 올 3분기 청약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 그리고 10월 분양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다. 또 건설사 일반 분양 미루고 줄이고 제한 없는 지주택과 10년 전세로 분양을 하고 있다. 또 투기 수요 줄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광주 지역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그렇죠. 이제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택 전매 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입주 시점까지로 전매 제한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매 제한 시행 전인 올해 3분기 청약 경쟁률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일반 분양을 대폭 줄이고 일반 분양을 줄이고요. 일정도 미루면서 향후 지역 분양 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했네요. 청약 성적도 보니까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중반까지 광주가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죠. 특히 올 3분기 광주 청약 경쟁률은 작년 같은 해 47대 1보다 무려 11.27대 1로 떨어졌으니까 한 4배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네, 4분의 1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그죠? 지난달 22일부터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주택 전매 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입주 시점까지 원 당첨자가 또 다른 매도자에게 주택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지주택과 10년 전세 임대 분양으로 많이 돌아섰다. 왜요?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건설사들이 코로나와 분양권 전매 제한 시행으로 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일반 분양보다는 지주택과 10년 전세 공급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대감이 좀 높았었던 무등산 아이파크, 2차 마륵동 골드클래스, 신용동 힐스테이트 등도 분양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달 22일부터 광역시 민간 택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감소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설사들은 분양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정부의 정책이 자꾸만 강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만 분양 시기를 조절해가고 있다는 거죠. 상당수는 지주택과 10년 전세 등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까운 예인 이 봉선동에 들어오게 될 한국 아델리움 더 봉선 여기도요 지금 지주택으로 이번에 지금 장을 열고 있는 것을 확인했네요. 자, 그럼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전매 제한은 6개월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러니까 입주 시점까지 소유권이 이 전매가 제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입주 시점까지는 전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서울 및 조정 대상 지역은 입주 시기 전까지 전매 제한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 및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전매 금지인 겁니다. 또 9월 중순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대부분에 적용이 되고요. 그렇죠.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 다른 광역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비켜나간 지역은 자연보존구역인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정도뿐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투자가 어렵고 리스크가 많아서 불가능한 시장에서 가능한 시장으로, 그나마 또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봐야 될 시점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뭐 재개발이라든지 지분 투자 등에 이렇게 뭐 관점을 좀 전환해서 시선을 좀 전환시켜 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2013, 14년 요럴 때 광주도 미분양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 시절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또 화랑기가 또 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규제처에 의해서 시장 의 어떤 그 순기능이 어느 정도 거스르면서 외부적인 규제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또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서울, 경기, 또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들은 지금도 부동산이 잡히지 않아서, 부동산가가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만 우리 광주 지역은 상당히 좀 더디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책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받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는 그런 시기이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맞는 시점이다 보니까 광주가 좀 주춤하고 더디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라고 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게 되시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될 화랑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마쳐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뭐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요, 좋은 밤 되시고요.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